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 일곱 번째 시간, 제어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어떠한 동작이 수행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예가 구구단이겠죠. 구구단을 보면 2단서부터 9까지 각 단별로 1은 2, 2는 4부터 시작해서 2, 9까지, 1서부터 9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곱셈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겠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알람 기능 같은 거를 보면 그 시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어떠한 음악이나 노티를 하기 위한 알람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복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에 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C++에서는 반복문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처음에 제어문이란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제어문 중에 반복문이 있고 그 반복문에서 포문과 while문, 대표적인 포문과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goTo문이란 것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break와 continue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이란 프로그래밍에서 제어문이란 거는 우리가 오늘 알아볼 반복문과 다음 시간에 알아볼 조건문을 합쳐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특정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거나 반복하는 것, 그것을 제어문이라 하고요. 반복문에는 크게 for문과 while문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조건문은 if문과 switch문으로 분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복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복문에서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건 포문이고요. 그렇다고 while문이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포문이 좀 더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건문에서는 스위치문보다는 if문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문 중에 이번 시간에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반복문은 프로그램 진행을 특정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반복문이라 합니다. C 언어를 학습을 하신 분들, 나는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처음 프로그래밍 하는 거로서 C 언어를 접했다. 요 C++ 강의 전에 C 언어를 학습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C++은 C 언어의 확장된 언어입니다.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적인 성격을 가미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반복문이라든가 조건문은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or while문 조건이 참일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한다. 영원히 반복 수행하면 무한 루프를 돌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 루프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걸어주고요. 그 조건이 참인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9구단을 구하기 위해서 1서부터 1씩 더하면서 9까지 곱셈 연산을 하는 거. 그죠? 1서부터 하나씩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2, 3, 4, 5 하다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런 조건에 참일 경우에 곱셈 연산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도 센서를 센싱한 데이터가 10 미만이면 건물 LED를 1초간 감금한다. 조도 센서를 건물에 달아놓고요. 그 해가 지면 LED가 깜빡거리게 계속해서 깜빡거려야겠죠. 그러다가 조도 센서에서 그 조도가 10 이상이 올라왔어요. 즉 낡은 평일 오후가 대낮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LED 불을 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LED 깜빡이는 반복 작업을 멈추는 그런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루프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에 똑같이 컨트롤 루프로 C++이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으로 헤더 파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함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첫 번째를 보면 포문입니다. 포문을 돌면서 이렇게 에스터리크 별을 찍고 있죠. 그래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총 10번을 찍게 되는 겁니다. 자, 포문 사용 방법을 반복문의 대표적인 포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포문은 일단 키워드 포문이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자,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어떠한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이 변수 초기 값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변수가 반복 수행을 할 때 증감을 결정을 해주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식이 하나 들어가요. 조건식이 예를 들어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가 0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0서부터 시작을 해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i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를 주면 i에다가 우리 배웠던 증감 연산자 이용해서 i 뿔뿔 이렇게 해주면 i는 1씩 증가를 합니다. 1씩 증가를 하는데 언제까지?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중괄호 안에 있는 어떠한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해라 라고 우리가 포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포문의 기본 형태고요. 기본 형태 잘 알아주세요. 먼저 데이터 초기화 해주고요.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떠한 상황일 때 작업을 해주라는 조건식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가 변해야 되겠죠. 변하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겠죠. 그래서 변화되는 값을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면 별이 10번 찍히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에 뭔가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cout 객체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네임스페이스부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sing namespace standard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껏 쓰면 돼요. cout 출력해 주세요. 무엇을 출력해 주세요? 별 하나, 둘, 셋, 넷, 5개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행해 주세요. 엔드 라인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실행을 컨트롤 키 누르고 5분 눌러서 해보면 이렇게 별이 순간적으로 5개가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면 i가 10서부터 0까지네요. 그죠? 0보다 클 때까지 i를 하나씩 빼주고 있습니다. 아, 반대네요. 반대면서 에스타리크가 좀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중첩 반복문이라고 그러는데 포문 안에 포문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별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냥 같이 할까요? 그래서 자, 이 안에다가 다시 포문을 열어줘 갖고요. i가 거꾸로 가야 되겠죠. 10부터 i가 0까지 클 동안 i를 하나씩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int j라는 또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j가 뭐보다 클 동안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다음에 j는 하나씩 증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s사이클을 찍어주는데 계행을 하면 안 되겠죠. 계행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j가 처음에 0이겠죠. i는 10입니다. 여기 10이 들어오겠고요. j가 0이겠죠. 0에서부터 하나씩 증가되는 거니까 0, 1, 2, 3, 4, 5, 6, 7, 8, 9 9개의 별이 찍힐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돌았어요. 돌아가니까 i가 이제 빼기 1이니까 9가 되겠죠. 즉 j가 다시 0서부터 시작해서 9보다 작을 때까지 총 8개의 별을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9개 별을 찍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찍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다가 한번 계행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제가 포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포문을 응용을 해서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는 것, 중복 반복문, 중첩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꼭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 가로 안에 내용이 약간 낯설 거예요. 근데 C 언어하고 C++ 언어가 유명한 게 C 언어와 C++ 언어를 문법을 채택한 거의 모든 언어들이 다 채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C 언어하고 C++에서 이런 기초적인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그 학습을 잘 해두시면 다른 프로그램을 학습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화되는 그 변수의 초기 값을 먼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뭐뭐 할 때까지 어떻게 변화를 되면서 반복 수행하라 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while문입니다. 자, while문은 for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or문하고 while문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복을 해요. 이렇게 땡땡땡 중괄호 안에 있는 문을 반복하는 건 똑같은데 for문은 초기 값도 가로 안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도 적어주고 증감도 적어줍니다. 자, 반면에 while문은 조건식만 적어줘요. 그러면 이 초기 값하고 초기 데이터에 대한 증감은 어디 있느냐? 외부에 또는 여기 안에 수행하는 연산 안에 있습니다. 단지 여기 while문은 포문하고 다른 게 괄호 안에 문만 들어간다. 조건식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식이 true이면 계속해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보면 x가 0이고 y가 10입니다. 자, 리졸트는 0이에요. 자, 그럼 0, 10, 0인데 카운트 x부터 y까지 합 x부터 y까지 그러면 0서부터 10까지죠.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x부터 y까지 합을 구하면은 자, while문을 씁니다. x가 y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리졸트에다가 복합 대입 연산자네요. 리졸트에다가 x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x는 하나씩 더해 나갑니다. 자, x가 처음에 0이었겠죠. 그 다음에 1이었겠죠. 2였겠죠. 3이었겠죠. 계속 더해 나갑니다. 다 더해 나가다가 x가 y보다 큰 경우가 생기겠죠. 11이 되는 지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괄호를 빠져나와서 밑에 있는 카운트 cout 리졸트를 출력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int x는 10이라고 하고요. int y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int result 0으로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자, while문을 써주는데 x가 0서부터 더했나요? 여기 바뀌어야 되겠죠. 0서부터 10까지. x가 y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while문 안에 들어간 걸 연산을 해라. 자, 리졸트는 리졸트 플러스 x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x가 하나씩 증가되겠죠. 그래서 자동 증가를 하고요. 자, 근데 요거 이렇게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복합대인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x가 계속해서 돌면서 계속 증가를 해요. 처음에 0이었지만 1, 2, 3, 4, 5, 6, 7, 8, 9, 10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이 되는 순간 나와서 이제 출력해야 되겠죠. 카운트 출력해라. 뭘 출력해요? 리졸트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55, 0서부터 10까지 더한 55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while문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포문하고 양대산맥, 반복문의 양대상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쓰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while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요 가로 안에 조건식만 써주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에 증감되는 이런 거 x 플러스 플러스 자동 증감자죠. 이런 조건을 증감되는 걸 안 써주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히 프로세스가 나중에는 메모리 부족으로 그냥 우리 말로 뻗어요. 그냥 죽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while문과 비슷하며 차이점은 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초 한 번은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while문은 while문이에요. while문처럼 기존에 우리가 했던 while문처럼 가운 안에 조건식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while문이 false 이것처럼 딱 붙박이 false예요. 그러면 반복이 수행될 수가 없겠죠. 여기가 참여해야지 수행을 하는데 거짓이기 때문에 수행을 못합니다. 진행을 못해요. 근데 두 while문을 주면 일단 중괄호에 있는 게 한 번은 실행을 해요. 무조건. 여기 while문 안에가 거짓이던 참이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한번 실행해 보고 보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while문이 뒤쪽에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를 합니다. 조건을 비교해서 조건이 참이면 또 수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빠져나오더라도 두 안쪽에 있는 조건문은 저기 그 실행문은 최대 한 번은 무조건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두 while문의 특징 최초 한 번은 딱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한다. 자 밑에 보시면 x가 0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변수 true가 저기 플래그에 true가 들어 있습니다. 출력을 해요. 이렇게 세 개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x가 3보다 크면 플래그를 false로 바꾸래요. 그리고 자동 증감자로 x가 저기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while 만났네요. 플래그가 처음에는 true겠죠. x가 더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돌고 그러면 x가 언젠가 4가 되겠죠. 3이 되겠죠. 3이나 4가 되겠죠. 그런 순간 플레이가 폴스예요. 폴스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복문이 4번 수행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go to 문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알아두시고요. 과거 이런 비슷한 함수를 가지고 절차 지향적으로 코딩하는 언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언어들에서 주로 사용하던 키워드인데 요 근래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빠져야 되겠죠. 네. 자, 보시면 x가 0이고 이게 라벨을 정해 놓는 거예요. 룹 템프라고 이런 라벨을 땡땡해서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주는 객체를 써갖고 출력을 해줘요. 한 칸 띄고 x가 지금 0입니다. 0 써주고 그 다음에 탭을 줬어요. 그래서 0 출력하고 한 번 탭이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x를 하나 더 해줬네요. 만약에 x가 10보다 작으면 go to 어디로 가라. x가 10보다 작죠. 지금 0이죠. 그러면 루프 템프로 가라. 루프 템프 어디예요? 루프 템프 이것을 우리가 라벨이라고 그러고요. 라벨 찾아가는 거예요. 왔죠? 그걸 또 수행해요. 수행합니다. x가 아까 여기 더했으니까 1이겠죠. 그리고 또 탭을 갑니다. 탭 1 찍고 탭 갔어요. 그죠? 또 만약에 x가 10보다 작으면 또 가래요. 이렇게 해서 라벨을 이용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조건식에 만족할 때까지. 그죠? 자, 그래서 루프는 이렇게 라벨을 이용해서 라벨로 계속해서 가는 건데 하다 보면 그 수식이 굉장히 많이 꼬이기도 하고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거의 안 쓰는데 예전에는 많이 썼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브레이크는 알아보는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강제로 중괄호 블록을 빠져나오기 위한 수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포문이 있습니다. int i는 0이고 true. true예요. 조건식이 true예요. 어떤 조건을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true래요. i는 하나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무한 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건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포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보통 포문에서 지역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변수를 가지고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출력을 해라,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i가 0일 때, 2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까지 돌고 i가 10이 되는 순간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겠죠. 이것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조건을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불 타입으로 true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i가 1을 더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무리 많이 1을 많이 더한다 그래도 이 조건의 결과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겠죠. 붙박이로 true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실행을 하면 프로세스가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죠? 즉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조건을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i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해라? 이 중괄호를 빠져나와라. 무한 루프에 들어가지 말고 포문을 빠져나오세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 문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그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무한 루프로 빠지지 않고 5가 될 때 포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고, 다섯 번 찍고, 여섯 번 찍고 나서 보니까 5보다 크거나 같아.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브레이크문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컨티뉴가 있는데요. 브레이크하고 달리, 브레이크하고 그 반대 개념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거의 반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를 만나면 바로 빠져나옵니다. 자, 포문은 브레이크문보다는 약간 의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수행할 문이, 이게 컨티뉴죠, 컨티뉴. 컨티뉴입니다. 포문 안에 수행되어져야 할 문이 이렇게 컨티뉴를 위아래로 해갖고 이렇게 두 개 정도 나눌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이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컨티뉴를 만나면 이 밑에 있는 거 수행 안 하고 그렇다고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중괄호를 빠져나오지도 않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버리는 겁니다. 이걸로. 예제를 보면 i는 0이고 true 무한 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브레이크 예제죠. 이 컨티뉴 예제를 보겠습니다. i는 0이고 i가 10보다 작아요. 그러면 i가 하나씩 더하니까 i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9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문이 돌아갑니다. 자, 리졸트 i, 나머지 연산자네요. i를 3으로 나눠요. 그래서 리졸트가 어떻게 0이 아니면 컨티뉴예요. 즉 0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수를 갖다가 3으로 나눴을 때 0이 나오려면 3의 배수겠죠. 0, 3, 6, 9입니다. 그래서 0, 3, 6, 9. 0이면 0, 3, 6, 9를 이 밑에 있는 구문에서 출력을 하고, 그 외에 숫자면 0이 아니면, 즉 i가 1일 때 1 나누기 3은 나머지가 1, 2일 때 2 나누기 3은 나머지가 2. 그러면 리졸트가 컨티뉴를 만납니다. 컨티뉴 만나면 찍지 않아요. 밑에 있는 거 찍지 않고 다시 그냥 폼을 위로 올려버립니다. 즉 컨티뉴는 뭔가 계속 진행해. 다음 일 다 없었던 걸로 치고 다시 위로 가서 다시 진행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빠져나오는 거죠. 컨티뉴는 빠져나온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해라 더.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쓰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어문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반복문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포문과 그 while문을 알아봤고요. 포문일 때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조건, if문 등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걸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while문은 조건식 밖에 while문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 설명하면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컨트롤을 잘 하는 방법, 그런 거를 익숙하게 여러 번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